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에 맞서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곧바로 보복 조치를 내놨는데 협상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최소 2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 45%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생 시민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서 최근 사흘 동안 크고 작은 지진이 500여 차례 발생하며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에 맞서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 구호가 4년여 만에 다시 거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학교 대신 거리를 선택했습니다. My mom and my dad, they're immigrants, and I born in Texas. I grew up in Mexico, but I'm American citizen, and I'm here because they can't be here. They're too scared of police or ICE to come here and pick them up here. Everything that our parents have worked so hard for us to be here, to be able to have the American life that they dream for us to have, it's scary that that can be ripped away from us easily. 이민자들 없는 하루로 명명된 이번 시위는 미 전국에서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일요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1,600명이 모인 가운데 항의 시위가 시작됐고 어제는 애리조나 피닉스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미국의 해외 인도적 지원을 책임지는 국제개발처 USAID 폐쇄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도 열렸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는 USAID가 정부 기금을 남용하는 범죄 조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해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rump is a puppet of a foreign national whose name is Musk, who has taken over our data, who has taken over our buildings, has locked federal workers out of buildings, and is breaking the law every day. LA에서도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수백 명의 시위대가 산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해 거대한 물결을 이뤘습니다. 다양한 남미 국가 깃발을 든 시위대는 프리웨이 위 교각과 교차로 등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는 등 일부 과격한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오후 들어 결국 경찰이 해산을 명령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200명이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위대가 늦은 저녁 시간까지 거리에 남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위는 오늘까지 이틀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LA 통합교육구 소속 학생들도 대거 학교를 빠져나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위도 조금씩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도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고해둔 관세 발효 시점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통화 소식도 반전도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시각으로 4일 0시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의 평균 20%에 더해 10% 추가 관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That was just an opening salvo. If we can't make a deal with China, then the tariffs will be very, very substantial. 중국은 즉각 보복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산 원유와 석탄 등에 비슷하게 10에서 15%의 추가 관세를 물리고 전자, 우주항공 핵심 광물, 텅스텐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들의 미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등 미국 기업 제재에도 착수했습니다. 中方为捍卫自身合法权益，已将美征税措施诉至世贸组织争端解决机制。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대상과 수단을 선별해 준비해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전체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15% 정도로 줄어 있고 타격을 입더라도 다른 국가와의 무역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시점을 즉시가 아닌 오는 10일로 미뤄뒀습니다. 정상 간 통화도 예고된 만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복관세 발효 시점인 10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협상처럼 미국과 중국이 막판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긴 하는데요. 미국은 한편으론 강경한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Deadly fentanyl. That was the reason for this tariff. It was a retaliatory tariff on China for the last 4 years of their unprecedented distribution of fentanyl into our nation's borders. 트럼프는 앞서 보신 대로 시진핑 주석과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고 중국은 미국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시작하는 등 당분간 양측이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엘살바도르는 미국이 추방하는 불법 이주민을 국적과 관계없이 받아주겠다고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중미 지역을 순방 중인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엘살바도르의 관대한 제안을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최소 2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악시오스는 오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오늘까지 약 2만 명의 공무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자발 퇴직 제안을 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연방인사관리처는 공무원들에게 곧바로 근무에서 제외되지만 오는 9월 30일까지 급여와 각종 혜택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자발적 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2만 명의 자발 퇴직자는 전체 공무원 수의 약 1%로 백악관의 구조조정 목표치인 5에서 10%에는 못 미치고 있어 악시오스는 신청 마감일인 오는 6일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개발처 USAID의 인원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기로 통보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와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 파워 외교의 핵심으로 여겨져 온 국제개발처의 인원과 역할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도 국제개발처를 급진적 마르크스주의자 집단이라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제개발처 인턴으로 학창시절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국계 최초 상원의원 앤디 킴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일 국제개발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번 주부터 싱턴 본부 건물을 폐쇄할 것이라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제개발처 계약직 근로자들은 워싱턴 본부 앞에서 국제개발처를 구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국제개발처 소속 직원은 약 10,000여 명에 달하며 2023년 기준 세계 130여 개국에 438억 달러를 지원해온 것으로 집계됩니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은 외국 원조를 통해 테러리스트로부터 본토를 지키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 왔다며 이를 통해 지출한 자금은 연방 예산의 1%에 해당할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의 자국주의는 결국 미국을 전 세계에서 고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교육부를 해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이를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슨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폐지 추진에 대해 찬성 45%, 반대 37%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응답자의 경우 46.1%가 출생 시민권 폐지에 지지 입장을 밝혔고 25.2%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백인은 찬성 47%, 반대 36.7%, 히스패닉 찬성 39%, 반대 42.2%, 흑인 찬성 34.4%, 반대 35.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등록 유권자는 69%가 출생 시민권 폐지에 찬성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록 유권자는 25%에 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첫날 출생 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즉각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결국 연방법원은 해당 행정명령 시행을 최소 14일간 중단시키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내일 심리를 열어 시행 금지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 비율은 49%로 반대 41%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학교와 종교기관에 들어가 불법 체류자 수색과 체포를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46.6%, 찬성 41.7%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4%는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 부여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주택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 최근 LA 카운티의 대형 화재로 인한 긴급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스테이트팜은 막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며 평균 22%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스테이트팜의 제안에는 주택 소유주에 대한 22% 보험료 인상, 세입자와 임대주택에는 각각 15%, 38% 인상이 담겼습니다. 스테이트팜에 따르면 LA 산불 이후 현재까지 최소 8,700건의 클레임이 접수됐고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 요청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LA 지역 대형 산불은 대부분 꺼졌지만 전기차 등이 불에 타면서 폭발 위험이 높은 배터리 수거와 유해물질 처리 등 복구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보호청은 화재로 소실된 차량과 주택에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1단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로 내부 손상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재발화하거나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복구 작업 지휘관은 전기차가 산불로 불에 탄 것은 처음이라며 배터리 처리는 고도의 기술과 신중함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로 손상된 배터리가 수주 또는 수개월 후에도 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배터리뿐 아니라 수거된 유해물질을 어떻게 보관 처리할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인근에 임시 유해물질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강도가 LA 한인타운으로 차량을 타고 도주해 경찰의 수색으로 팔가와 놀만디 인근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강도가 차량을 타고 LA 한인타운으로 도주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강도 용의자가 LA 한인타운 팔가와 놀만디 인근 건물로 도주했다고 밝혔고 인근 도로를 폐쇄해 포위망을 좁혀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는 새벽 1시 이후까지 폐쇄됐고 인근 주변 인도도 통제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몇 명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한 교육시설에 대낮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약 10명이 숨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조빈나 기자가 전합니다.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총을 쏘는 소리가 잇따라 들립니다. 현지 시각 4일 낮 12시 반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웨레브로의 한 교육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n kille bredvid mig, han fick skjuta här i axel.
Så han blödde så mycket när jag tittade bakom mig så det var 3 personer på golvet som svimmar och blöder. Men alla var chockade. Alla säger bara gå ut, gå ut. 이 학교는 만 20살 이상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비롯해 이민자 대상 스웨덴어 수업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약 10명이 숨졌으며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대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Han är för polisen inte känd av oss sedan tidigare och har ingen koppling till något gäng. Utan vad vi tror är att det är en ensamagerande gärningsperson.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라며 스웨덴의 매우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애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서 최근 지진이 50여 차례 발생해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인 그리스 산토리니 섬의 항구. 이른 새벽부터 아테네행 여객선을 타려는 주민 수백 명으로 북적입니다. 최근 이 섬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수백 차례 발생하자 주민들의 집단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년 340만 명이 찾을 만큼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던 섬은 여행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전체 인구 약 2만 명 가운데 6천 명 이상이 지진 공포 속에 섬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섬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섬 내 모든 학교는 당분간 휴교에 들어갔고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규모 실내 모임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새벽에만 산토리니 섬 인근 해역에서 규모 4.8의 지진과 4.7의 지진이 1시간 간격을 두고 이어졌습니다. 또 최근 사흘 동안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550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 μέρες τώρα κάνει σεισμούς όλη την ώρα κάθε 5 λεπτά. Συνέχεια δεν σταματάνε καθόλου. Έχει τρομοκρατηθεί όλο το νησί. Τόσο πολύ. Ψάχνουμε 2 μέρες να βρούμε εισιτήρια. 산토리니 섬은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어 지진이 잦은 지역이지만 이처럼 지속적인 지진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기록된 강진은 1956년 발생한 규모 7.5의 지진으로 당시 50여 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월마트에서 판매된 브로콜리가 리콜 조치된 가운데 식품의약국이 위험 정도를 최고 수준인 1등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식품업체 브라가 프레시사는 12온스 마켓사이드 브로콜리 플로렛의 일부 패키지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리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소비자에게 리콜 조치된 식품을 당장 폐기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에 따른 조치입니다. FDA는 최근 위험 등급을 가장 심각한 1등급으로 격상하고 해당 제품을 섭취하거나 노출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나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여러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미 해군이 전함에서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발사해 드론 등을 파괴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미 해군이 드론을 파괴하는 레이저 무기인 헬리오스를 전함에서 발사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USS 프랩을 구축함이 레이저 전투 기술을 발사하는 순간을 포착했으며 이번 달 미국 대응책센터의 연례 보고서에 게재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연은 통합 광학 교란 및 감시 시스템을 갖춘 고출력 고에너지를 이용한 무인 항공기 표적에 대해 기능, 성능 및 능력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레이저 무기가 언제, 어디서 발사되었는지 등 테스트의 구체적인 세부 상황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헬리오스 무기는 60kW의 고에너지 레이저를 사용하며 빛의 속도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로키트 마틴이 미국을 위해 개발한 첨단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 무기는 드론, 고속 공격정, 미사일 등을 녹이거나 과열시켜 파괴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파괴적인 레이저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광학 교란기로도 작동하여 정보 및 정찰 센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도 자체 고출력 레이저 무기인 드래곤 파이어를 공중 표적에 대해 성공적으로 테스트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